여러분, 미국에서 뱅크런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시그너처 은행까지도 지금 파산을 했고요. 다른 중소은행들에 대한 파산도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와중에 유럽에서 지금 하나가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2위 은행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입니다. 주가가 오늘 엄청 떨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13.94%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 시작할 때는요 20% 이하, 또 유럽에서는 30%까지 폭락을 했던 겁니다. 그나마 이게 미국이 예금자에 대해서 예금액을 한도 없이 보증하겠다 이 말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는요, 스위스 2위 은행인 동시에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이 나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위기론 내지는 파산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뭐 경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회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터진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사우디 국립은행이 9.8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국립은행이요 더 이상 사우디 법상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레디트 스위스가 위기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더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투자 안 하겠다. 이 말이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아주 크게 강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그래도 어려워왔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어려워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CDS 프리미엄도 지금 5.33.77%까지 다른 유럽은행에 비해서 5배까지 치솟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우디 국립은행이 불을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주가가 뭐 곤두박질이란 말이 틀리지 않게끔 말입니다. 그야말로 쭉쭉 빠져버렸습니다. 최대의 수호자가 사실상 역할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발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카타르 홀딩이나 아니면 열리안 그룹이나 블록랑이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속성은요 위기라는 말이 나오면 투자를 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위기에 올라타는 거 싫어하거든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가 그야말로 뭐 30% 20% 오늘은 뉴욕 거래소에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13.94%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위기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자만 하더라도요 2020년까지는 26억 6,900만 달러의 900만 스위스 프랑의 어떤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6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냈고요. 적자를 마이너스입니다.
2022년 작년이에요. 작년은 심각할 정도로 냈습니다. 마이너스 72억 9,3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지금 적자를 내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적자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터지겠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를 많이 내고 위기설이 계속 도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 자산이 8,189억 6,500만 프랑 스위스 프랑인 그 자산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거의 3천억 3천억 정도가 3천억 스위스 프랑 정도가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2021년에는 7,558억 3,300만 프랑이 빠져나갔죠. 게다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줄었죠. 2022년에는 5,313만 800만 스위스 프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터질 때는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파장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그 충격파가 굉장히 커지고요. 특히 말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가 바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발작에 대한 어떤 충격이 지금은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신흥국 쪽으로도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보다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바닥에 놔들어온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금융 발작이 금융 공황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앞에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잘못하면. 세계 금융 공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최악으로 가면 세계 금융 대공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은행들의 어떤 자산 비중을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채권의 비중이 높거든요. 특히 국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산 채권 가격하고요. 지금 현재 그 채권의 평가액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과거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았다면 현재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을 팔아서 이게 예금자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가. 자산을 팔아서 이때가. 채권을 팔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손해를 엄청나게 보면 은행에 어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파산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워낙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뭐 은행에서 돈 빼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 진짜 돈을 많이 푸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지만 중국, 저는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어디가 한번 크게 터지는 그 순간 그것이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 말입니다. 다우산업이 블루칩 지수 중심이잖아요. 0.87%가 결국은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280.83이 빠졌고요.
31,874.57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장 보세요. 장난 아니었죠. 이게 31,400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31,400까지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고요. 불안 그 자체입니다. 지금. 자본시장 자체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7 빠졌습니다. 27.36이 빠져서 3,900이 깨졌어요. 3,890.93 똑같은 형국을 보이고 있죠. 똑같은.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0.05% 오르는데 그쳤으니까 강보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5.9가 상승을 해서 11,434.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시장에 호재가 있어도요. 이 금융 발작이 더 크게 그 호재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호재가 꽤 터졌습니다. 호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빠졌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빠지면 소비자 물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가 잡는데 아무래도 유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불안 때문에 시장은 그야말로 출렁거리고 있다. 일단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보증을 스위스에서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했듯이 스위스에서도 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바람에 약간의 어떤 상황이 뒤에 가서는 반전이 되는 모양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게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크레디트 스위스만이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신흥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다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 진짜 롤러코스터고 불안 그 자체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퍼펙트 스톰은 이미 전개되고 있고요. 그 속에 다양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위기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사실, 아마 그렇게 또 터질 거라는 사실, 이것은요 조심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금을 쌓는 게 좋다. 그 말씀 다시 올립니다.